포근한 저녁,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이야기 한 그릇,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는 아주 특별한 라면 가게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비한 가게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온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기적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빛나라 진짜 라푼젤면을 들려드립니다. 너 거기 잠깐 서봐. 엄마를 따라 여탕으로 들어가려던 나은이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머리에 파마로를 만주인 아주머니가 팔짱을 낀 채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남자아이는 여탕에 들어가면 안 돼. 저 여자인데요. 아주머니는 나은이의 짧은 머리카락과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은이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머리가 워낙 뻣뻣해서요.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짧게 잘랐어요. 엄마가 나은이의 손을 잡으며 거들어 주었습니다. 그제야 아주머니는 그런 거구나. 미안해요. 남자애인 줄 알았네 하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탕 안에 들어서자 나은이는 주위 사람들을 슬쩍 훑어보았습니다. 역시나 이 넓은 목욕탕 안에서 나은이의 머리카락이 가장 짧았습니다. 나라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싶었는 줄 아나. 나은이의 머리카락은 유난히 뻣뻣하고 숱도 많아 늘 말썽이었습니다. 조금만 길어도 금세 엉켜 빗질이 되지 않았고 머리를 한번 감고 나면 두꺼운 머리카락이 하수구를 꽉 막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차라리 짧게 잘라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나은이는 차마 싫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머, 머릿결이 어쩜 이렇게 곱기도 해라 감탄하는 소리에 나은이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탈의실 거울 앞에서 나은이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긴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찰랑거리며 등 뒤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은 나은이가 보기에도 정말 예뻤습니다. 나은이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난 정말 미운 오리 새끼야.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 엄마는 오랜만에 만난 동네 친구와 수다를 떠느라 바빴습니다. 나은아, 엄마는 이모랑 커피 좀 마시고 갈게. 먼저 집에 가 있을래. 잔뜩 풀이 죽은 나은이의 마음도 모른 채 말이죠. 나은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혼자 목욕탕을 나섰습니다. 터덜터덜 얼마나 걸었을까요? 낯선 가게 하나가 눈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크림색과 오렌지색, 레몬색이 섞인 알록달록한 건물. 지붕 위에는 커다란 라면 모형이 살짝 기울어진 채 얹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면발을 감은 젓가락이 허공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가게 입구의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무인라면 가게. 오직 당신을 위한 한 그릇을 맛보세요. 사람이 없다고? 그럼 라면은 누가 끓이지? 호기심이 생긴 나은이는 가게 문에 붙은 키패드를 툭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오색 불빛이 들어오며 0부터 9까지의 숫자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말이죠. 나은이는 시험 삼아 자신의 생일 4자리를 눌러보았습니다. 또롱 맑은 소리가 나면서 문이 미끄러지듯 스르르 열렸습니다. 우와! 나은이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가게 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벽면은 세상의 모든 라면을 모아놓은 듯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라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판기처럼 라면을 뽑아 먹을 수 있는 기계도 보였습니다. 아, 저걸로 끓여 먹는 거구나. 건너편에는 라면을 바로 끓일 수 있는 조리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앙증맞은 컵라면 모양의 테이블들이 올망졸망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 벽에는 라면, 국물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앞치마와 전신 거울까지 있었습니다. 크림색 벽에 붙어있는 스피커에는 요리사 모자를 쓴 수달이 윙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웬 수달이지? 바로 그 순간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달 라면이 우리 가게의 베스트 메뉴거든. 한번 먹어볼래? 무인 가게라더니 어디선가 사람 목소리가 들려 나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는 바로 그 수달 그림이 그려진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전 괜찮아요. 나은이는 공손하게 거절하고 다시 라면들을 구경했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늘 보던 익숙한 라면들 사이사이에 처음 보는 이상한 이름의 라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라면들은 이름은 익숙한데 포장지 디자인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큰 글자 사이에 작은 글씨가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이 내린 라인으로 바꿔주는 날씬면, 흐린 눈을 밝혀주는 라식면, 그리고 빛나라. 진짜 라푼젤면, 진짜 라푼젤면 포장지에는 폭포수처럼 아름답게 물결치는 금발을 가진 공주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은이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머릿결에 좋은 라면인가요? 그보다 훨씬 좋은 거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머릿결로 만들어주는 라면이거든. 정말요? 그럼 이건 무려 200년 동안 기른 약초가 들어간 숲으로 만든 특별한 라면이야. 한 올 한 올이 별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마법의 머리카락을 갖게 될 거야. 나은이는 홀린 듯 물었습니다. 이 라면 얼마예요? 우리 가게는 돈을 받지 않아. 대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값을 치러야 하지. 그게 뭔데요? 스피커는 목소리를 낮게 깔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나은이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영화나 책을 보면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곤 했으니까요. 오직 너만 알고 있는 특별한 라면 레시피를 알려주는 거야. 라면을 기가 막히게 끓이는 비결 말이지. 아! 나은이는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라면에 꼭 달걀을 넣어요. 달걀을 먹으면 피부랑 머릿결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그게 뭐야? 라면에 달걀 안 넣는 사람도 있니? 그냥 넣으면 안 돼요. 먼저 밥 공기에 달걀을 깨서 노른자와 흰자가 살짝만 섞이도록 젓가락으로 가볍게 저어줘요. 그 다음에 소금 조금, 참기름 한 방울, 그리고 송송 썬 쪽파를 살짝 뿌려주는 거예요. 어허, 제법 맛있게 들리는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라면 국물이 팔팔 끓을 때 준비한 달걀물을 냄비 가장자리로 동그랗게 한 바퀴 둘러주듯 넣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저으면 안 돼요. 젓지 않고 그대로 두면 달걀이 몽글몽글한 구름처럼 포슬포슬하게 익으면서 라면을 포근하게 덮어주거든요. 나은이의 설명에 스피커 너머의 누군가도 나은이 자신도 동시에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좋았어. 다음엔 둥둥 구름 달걀 라면을 개발해야겠군. 통과다. 그럼 이 라면 가져도 돼요. 물론이지. 진짜 라푼젤면은 이제 내 거야. 나은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을 뜯어 노란색 라면을 꺼냈습니다. 종이 냄비에 면을 넣고 조리기에 올리자 기계가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는 뜨거운 물이 쏟아지고 아래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왼쪽에서는 토핑이, 오른쪽에서는 양념이 자동으로 뿌려졌습니다. 맛있겠다. 갓 조리된 진짜 라푼젤면은 마치 진짜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면과 국물이 신비로운 빛을 내며 반짝였습니다.
특히 꼬불꼬불한 황금빛 면발은 얼마나 탐스러워 보이던지 차마 입에 넣기가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국물에 나무젓가락을 담그자 금빛 광채가 젓가락을 타고 나은이의 손까지 휘감는 것 같았습니다. 나은이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한 입 가득 넣었습니다. 달걀을 넣어 반죽한 듯 진하고 고소한 풍미가 혓바닥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젓가락질을 하는데 자꾸 무언가가 눈앞을 가리며 쿡쿡 찔렀습니다. 뭐야, 자꾸 눈앞에서 뭐가 아른거리지? 나은이는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손등에 닿는 건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 문득 고개를 든 나은이의 두 눈은 가게 안전신 거울에 그대로 가서 박혔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금빛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낯선 소녀가 바로 나은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라푼젤로 만들어주는 라면이었어. 다음날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은아, 너 대체 무슨 샴푸 쓴 거야? 머릿결 정말 예쁘다. 한 번만 만져봐도 돼. 아이들은 나은이 주위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사르르 가볍게 흩어졌다가 다시 차분하게 돌아오는 나은이의 머릿결을 보며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나은아, 고개를 이렇게 숙였다가 확 들어봐. 아니야, 가만히 서 있어봐. 내가 바람을 쏴볼게. 한 친구가 들고 있던 휴대용 선풍기를 가져다 대자 나은이의 긴 생머리가 바람에 아름답게 휘날리며 아이돌 뮤직비디오 같은 근사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오, 된다.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하굣길에도 나은이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걸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선글라스를 낀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학생, 남자가 내민 명함에는 ST 모델 에이전시 매니저 제임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혹시 헤어 모델 해볼 생각 없어? 머리카락만 나오는 모델이야. 마침 키즈 샴푸 광고가 들어와 있는데 학생이라면 아주 딱이겠어. 나은이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모델이라니. 늘 뻣뻣한 머리카락 때문에 놀림받던 미운 오리 새끼였던 내가? 마음 같아서는 당장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지만 나은이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부모님께서 생각 있으시면 이 번호로 꼭 연락 달라고 전해줘. 부탁할게. 주위에 있던 친구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매니저가 사라지자마자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대박. 나은이 이제 연예인 되는 거 아니야? 나은이는 쑥스럽게 웃으며 머리를 손으로 휙 넘겼습니다. 이대로 하늘로 날아올라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 뭐야. 나은이는 뒤로 물러서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점심시간 친구와 나란히 앉아 급식을 먹다가 긴 머리카락이 반찬으로 나온 빨간 오징어 볶음 소스에 푹 담가진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친구는 물티슈로 머리를 닦아주며 울상이 되었습니다. 나은이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머리가 너무 길어서 어쩔 수가 없잖아. 나도 계속 조심하고 있었다고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도 기다렸다는 듯 원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맞아. 너무 불편해. 차라리 머리를 하나로 묶든지 아니면 좀 올리고 다니면 안 돼. 나은이는 결국 식판을 들고 아무도 없는 테이블로 가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라푼젤 머리카락을 얻고 인기인이 되었지만 그 인기는 금세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은이의 머리카락은 자꾸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친구가 나은이의 머리카락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미술 시간에는 뒷자리에 앉은 아이의 수채화가 머리카락에 쓸려 엉망이 되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배드민턴 공이 무려 5개나 머리카락에 걸리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가장 소중하니까. 괜찮아. 뺨을 감싸는 머리카락의 감촉은 여전히 깃털처럼 부드러웠지만 나은이의 마음은 자꾸만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학원에 갈 시간, 엄마는 나은이의 가라앉은 기분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면서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나은아, 이번 토요일에 워터파크 놀러 갈까? 얼른 고개를 끄덕이려던 나은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니, 수영장 물이 머릿결에 안 좋대. 나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름다운 머리카락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마치 높은 탑에 홀로 갇힌 라푼젤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머리카락을 조금만 잘라보면 어떨까? 훨씬 편할 텐데. 엄마의 말에 나은이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다녀올게. 나은이는 머리를 손으로 휙 넘기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나은이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나은아, 엄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은이의 긴 머리카락이 통째로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에 낀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황급히 열린 버튼을 눌렀지만 고장이 났는지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파, 구해줘. 두피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나은이는 눈물을 쏟으며 허우적거렸습니다. 계단으로 올라오던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인 건 친구 새별이었습니다. 새별이는 학원 문을 열어젖히며 고함을 쳤습니다. 선생님, 나은이 머리가 엘리베이터 문에 끼었는데 문이 안 열려요. 학원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님, 관리소장님께 전화했는데 지금 멀리 계셔서 오시려면 3시간이 걸린대요. 일단 머리카락을 자를까요? 으아. 나은이는 너무 아파서 안 된다는 말도 다 뱉지 못하고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잘라주세요. 당장요. 원장 선생님이 가위를 가지고 와서 엘리베이터 문틈에 낀 머리카락을 싹둑 잘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은이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내 머리. 어깨선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온 머리카락. 나은이는 잘려나간 머리끝을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슬프고 아쉬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했습니다. 마치 마법이 아니라 끔찍한 저주에서 풀려난 것처럼 말입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은 나은이에게 미용사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자를까요? 나은이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단발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25cm 넘게 잘라야 해요. 기부할 거거든요. 어머, 머리카락도 기부할 수 있나요? 나은이는 미용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아암으로 투병하는 아이들은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져 가발이 필요한데 그 가발을 만들 수 있도록 머리카락을 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요. 이렇게 예쁜 머리카락을 기부하면 아깝지 않아요. 나은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 때 자신을 도와준 친구 새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을요. 불행은 나누면 반이 되고 행복은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나은이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동화 속 라푼젤 공주가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요. 그건 단순히 머리카락이 길고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지닌 마법의 힘으로 아프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머리를 선물 받고 기뻐할 어느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며 나은이는 진심으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해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떠나보내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죠. 다음 이야기는 우리 곁을 떠난 소중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에서 시작됩니다. 만나게 해줘요. 그린 파게티입니다. 미안해. 엄마가 새로 사줄게. 필요 없어. 내 축구화 가져와. 가져오라고. 가람이는 신발장 앞에 주저앉아 발을 쿵쿵 구르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가람이의 낡은 축구화를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뒤축이 다 뜯어진 신발을 어떻게 신어? 상관없어. 할아버지가 사준 거란 말이야. 그 축구화는 가람이가 처음 축구부에 들어갔을 때 외할아버지가 사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람이가 손흥민 선수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거라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알았어. 아빠가 가서 찾아올게. 결국 아빠가 쓰레기장에 가서 축구화를 찾아오고 나서야 가람이의 울음소리가 그쳤습니다. 아빠는 엉망이 된 가람이의 마음을 달래주려는 듯 말했습니다. 가람아, 아빠랑 맛있는 거 먹고 올래? 가람이는 아빠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설 때쯤 아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빠의 표정이 순식간에 심각해졌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요? 바이탈은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가겠습니다. 의사인 아빠에게는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빠는 가람이를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가람아, 아빠가 지금 병원에 급한 일이. 돈 주고 가. 혼자 사 먹을게. 가람이가 손바닥을 내밀자 아빠는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얹어주고는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느라 늘 바쁜 아빠. 가람이를 낳을 때 큰 수술을 받아 몸이 약한 엄마. 그래서 늘 가람이를 챙겨준 건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난 겨울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람이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움에 코끝이 찡해오던 바로 그때 가람이의 눈앞에 낯선 가게가 나타났습니다. 무인라면 가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 한 그릇. 할아버지 짜장라면. 진짜 맛있었는데 가게 팻말을 본 가람이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캠핑을 좋아했던 할아버지는 늘 가람이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릴 위에 냄비를 올려 끓여주시던 그 짜장 라면의 맛은 세상 어떤 음식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먹을 수 없겠지. 가람이는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으며 가게 문 키패드에 4자리 숫자를 눌렀습니다. 3575. 할아버지 집의 비밀번호였습니다. 사무치오. 사무치게 그립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할아버지는 늘 그 비밀번호를 쓰셨습니다. 지금쯤 천국에서 할머니를 만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또록 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가람이는 홀린 듯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알록달록한 라면들 사이를 뒤적거렸지만 마음이 가는 라면은 없었습니다. 등을 돌려 나가려던 순간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나가려고 하니? 이 많은 라면을 두고.
여기엔 제가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정말 그럴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볼래? 시큰둥하게 고개를 돌렸던 가람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낯익은 연한 올리브색 포장지 위에서 가람이의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나게 해줘요. 그랜 파게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랜 파게티야. 먹어볼래? 가람이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대신 맛있는 짜장라면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줘. 그걸로 라면값을 대신할게. 우리 할아버지의 짜장라면 비법은 바로 고추장이에요. 신선한 양파랑 돼지고기를 잘게 다져서 올리브유에 볶다가 물을 딱 한 컵 반만 붓고 고추장 한 숟갈을 넣어 끓이는 거예요. 면이 다 익으면 짜장 수프를 넣고 비벼요. 국물이 진득하게 졸아들면 채 썬 오이랑 치즈를 얹고 마지막으로 반숙 달걀 프라이를 올리면 완성이에요. 매콤, 달콤, 짭짤, 고소, 도저히 참을 수 없군. 어서 시범을 보여줘. 가람이는 조리기로 향했습니다. 조리기는 마치 가람이가 알려준 레시피를 다 듣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알아서 척척 할아버지표 짜장라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공손하게 인사하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잠깐. 아직 하이라이트가 남았다고 조리기에서 뻗어나온 로봇팔이 노릇노릇한 달걀 프라이를 하면 이에 척 올려놓았습니다. 고대 전설에 따르면 커다란 보름달이 뜨면 죽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이 세상을 방문한다고 해. 저 노란 보름달 프라이를 짜장라면과 함께 먹어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테니까. 가람이는 침을 꿀꺽 삼킨 후 젓가락 끝으로 노른자를 톡 터뜨려 면에 비볐습니다. 그리고 면발을 입안에 넣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짜장라면 맛이야. 가람이의 눈물 한 방울이라면 그릇 속으로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주변이 안개 낀 듯 흐려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쳐내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가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라면 가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람아, 그리운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자 그곳엔 할아버지가 생전 모습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가람이는 벅찬 마음에 펄쩍 뛰어올라 할아버지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허허, 이 녀석도 참. 할아비가 그렇게 좋으냐 믿을 수 없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가람이는 라면 가게에서 그랜 파게티를 끓여 먹으며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함께 햄버거를 먹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하루 종일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미처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마음껏 했습니다. 가람이는 궁금했던 모든 것을 물었고 할아버지는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고 다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은 왜 죽어요? 노을 지는 공원을 산책하며 가람이가 묻자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그런 거란다. 하늘은 파랗고 밤이 되면 달이 뜨는 것처럼 말이야.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은 언젠가 사라지는 거야. 그게 자연의 이치고 우리 모두의 운명이란다. 가람이는 대답 대신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행복했지만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엄마, 나라면 먹으러 가게 돈 좀 주세요. 너 요즘 라면 너무 자주 먹는 거 아니니? 거의 매일이잖아. 엄마의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아닌지, 그라면 가게가 대체 어떤 곳인지 엄마와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안 돼요.
가람이는 두 팔을 벌려 엄마를 막아섰습니다. 다른 사람을 데려갔다가 이 마법이 깨져버리면 큰일이니까요. 사정을 모르는 엄마는 점점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역시 수상해. 너 솔직히 말할 때까지 외출 금지야. 그런 게 어딨어요.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내 마음도 모르고 할아버지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가람이는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녁도 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허기가 느껴졌습니다. 몰래 빵이라도 가져와야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문 앞에 쟁반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소고기 뭇국, 가람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순간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안방으로 다가가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어진 문틈으로 보니 엄마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찍은 가족사진 액자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람이는 심장이 욱신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모습을 바라지 않으실 거야. 그날 밤 가람이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함께 캠핑을 하고 모닥불을 피우고 할아버지가 끓여주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 라면을 먹었습니다. 나른한 졸음이 찾아올 무렵 할아버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가람아, 이제 할아버지는 다시 떠나야 한단다. 두 번째 이별. 가람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널 찾아온 건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어. 이제 할아버지가 없어도 씩씩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해. 아니, 연습해야 해. 할아버지는 조끼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교복 입은 엄마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걸 이 세상에 두고 가야 하는데 우리 가람이가 돌봐줬으면 좋겠어. 내 엄마 말이다. 내 엄마는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다고 말을 못해. 슬퍼도 슬픈 표정을 못 짓고 사실 아주 마음이 여린 아이란다. 가람이가 할아버지 대신 엄마를 지켜줘야 해. 씩씩하고 늠름하게. 그럴 수 있겠니? 가람이는 있는 힘을 다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우리 곁에 있는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을. 가람이는 흠뻑 젖은 눈으로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짜장라면 먹을 때마다 할아버지 생각할게요. 할아버지는 제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거죠. 그럼. 그렇고 말고 할아버지의 정다운 얼굴이 점점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캠핑장의 풍경이 사라지고 라면 가게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가람이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안녕, 할아버지. 다음 세상에도 꼭 우리 할아버지로 와주세요. 그때는 우리 아주 오래오래 같이 있어요. 1년 후 할아버지의 첫 번째 제삿날이었습니다. 제사상에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과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라면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사상에 라면을 올려? 뭐 어때?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이면 됐지. 엄마와 외삼촌이 투닥거렸지만 아무도 그 라면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가람이는 할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문득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 나 잘했죠? 바로 그 순간 사진 속 할아버지가 가람이를 향해 한쪽 눈을 찡긋 잉크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사무치게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우리 손자, 최고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두 편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평범한 음식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자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특별한 음식이 있으신가요? 그 음식에 얽힌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며 오늘 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포근한 저녁,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이야기 한 그릇,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는 아주 특별한 라면 가게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비한 가게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온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기적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빛나라 진짜 라푼젤면을 들려드립니다. 너 거기 잠깐 서봐. 엄마를 따라 여탕으로 들어가려던 나은이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머리에 파마로를 만주인 아주머니가 팔짱을 낀 채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남자아이는 여탕에 들어가면 안 돼. 저 여자인데요. 아주머니는 나은이의 짧은 머리카락과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은이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애 머리가 워낙 뻣뻣해서요.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짧게 잘랐어요. 엄마가 나은이의 손을 잡으며 거들어 주었습니다. 그제야 아주머니는 그런 거구나. 미안해요. 남자애인 줄 알았네 하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탕 안에 들어서자 나은이는 주위 사람들을 슬쩍 훑어보았습니다. 역시나 이 넓은 목욕탕 안에서 나은이의 머리카락이 가장 짧았습니다. 나라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싶었는 줄 아나 나은이의 머리카락은 유난히 뻣뻣하고 숱도 많아 늘 말썽이었습니다. 조금만 길어도 금세 엉켜 빗질이 되지 않았고 머리를 한번 감고 나면 두꺼운 머리카락이 하수구를 꽉 막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차라리 짧게 잘라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나은이는 차마 싫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머, 머릿결이 어쩜 이렇게 곱기도 해라 감탄하는 소리에 나은이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탈의실 거울 앞에서 나은이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긴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찰랑거리며 등 뒤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은 나은이가 보기에도 정말 예뻤습니다. 나은이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난 정말 미운 오리 새끼야.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 엄마는 오랜만에 만난 동네 친구와 수다를 떠느라 바빴습니다. 나은아, 엄마는 이모랑 커피 좀 마시고 갈게. 먼저 집에 가 있을래. 잔뜩 풀이 죽은 나은이의 마음도 모른 채 말이죠. 나은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혼자 목욕탕을 나섰습니다. 터덜터덜 얼마나 걸었을까요? 낯선 가게 하나가 눈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크림색과 오렌지색, 레몬색이 섞인 알록달록한 건물. 지붕 위에는 커다란 라면 모형이 살짝 기울어진 채 얹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면발을 감은 젓가락이 허공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가게 입구의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무인라면 가게. 오직 당신을 위한 한 그릇을 맛보세요. 사람이 없다고? 그럼 라면은 누가 끓이지? 호기심이 생긴 나은이는 가게 문에 붙은 키패드를 툭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오색 불빛이 들어오며 0부터 9까지의 숫자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말이죠. 나은이는 시험 삼아 자신의 생일 4자리를 눌러보았습니다. 또롱 맑은 소리가 나면서 문이 미끄러지듯 스르르 열렸습니다. 우와! 나은이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가게 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벽면은 세상의 모든 라면을 모아놓은 듯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라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판기처럼 라면을 뽑아 먹을 수 있는 기계도 보였습니다. 아, 저걸로 끓여 먹는 거구나. 건너편에는 라면을 바로 끓일 수 있는 조리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앙증맞은 컵라면 모양의 테이블들이 올망졸망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 벽에는 라면, 국물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앞치마와 전신 거울까지 있었습니다. 크림색 벽에 붙어있는 스피커에는 요리사 모자를 쓴 수달이 윙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웬 수달이지? 바로 그 순간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달 라면이 우리 가게의 베스트 메뉴거든. 한번 먹어볼래? 무인 가게라더니 어디선가 사람 목소리가 들려 나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는 바로 그 수달 그림이 그려진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전 괜찮아요. 나은이는 공손하게 거절하고 다시 라면들을 구경했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늘 보던 익숙한 라면들 사이사이에 처음 보는 이상한 이름의 라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라면들은 이름은 익숙한데 포장지 디자인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큰 글자 사이에 작은 글씨가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이 내린 라인으로 바꿔주는 날씬면, 흐린 눈을 밝혀주는 라식면, 그리고 빛나라. 진짜 라푼젤면 포장지에는 폭포수처럼 아름답게 물결치는 금발을 가진 공주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은이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머릿결에 좋은 라면인가요? 그보다 훨씬 좋은 거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머릿결로 만들어주는 라면이거든. 정말요? 그럼 이건 무려 200년 동안 기른 약초가 들어간 숲으로 만든 특별한 라면이야. 한 올 한 올이 별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마법의 머리카락을 갖게 될 거야. 나은이는 홀린 듯 물었습니다. 이 라면 얼마예요? 우리 가게는 돈을 받지 않아. 대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값을 치러야 하지. 그게 뭔데요? 스피커는 목소리를 낮게 깔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나은이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영화나 책을 보면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곤 했으니까요. 오직 너만 알고 있는 특별한 라면 레시피를 알려주는 거야. 라면을 기가 막히게 끓이는 비결 말이지. 아. 나은이는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라면에 꼭 달걀을 넣어요. 달걀을 먹으면 피부랑 머릿결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그게 뭐야? 라면에 달걀 안 넣는 사람도 있니? 그냥 넣으면 안 돼요. 먼저 밥 공기에 달걀을 깨서 노른자와 흰자가 살짝만 섞이도록 젓가락으로 가볍게 저어줘요. 그 다음에 소금 조금, 참기름 한 방울, 그리고 송송 썬 쪽파를 살짝 뿌려주는 거예요. 어허, 제법 맛있게 들리는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라면 국물이 팔팔 끓을 때 준비한 달걀물을 냄비 가장자리로 동그랗게 한 바퀴 둘러주듯 넣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저으면 안 돼요. 젓지 않고 그대로 두면 달걀이 몽글몽글한 구름처럼 포슬포슬하게 익으면서 라면을 포근하게 덮어주거든요. 나은이의 설명에 스피커 너머의 누군가도 나은이 자신도 동시에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좋았어. 다음엔 둥둥 구름 달걀 라면을 개발해야겠군. 통과다. 그럼 이 라면 가져도 돼요. 물론이지. 진짜 라푼젤면은 이제 내 거야. 나은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을 뜯어 노란색 라면을 꺼냈습니다. 종이 냄비에 면을 넣고 조리기에 올리자 기계가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는 뜨거운 물이 쏟아지고 아래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왼쪽에서는 토핑이, 오른쪽에서는 양념이 자동으로 뿌려졌습니다. 맛있겠다.
갓조리된 진짜 라푼젤면은 마치 진짜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면과 국물이 신비로운 빛을 내며 반짝였습니다. 특히 꼬불꼬불한 황금빛 면발은 얼마나 탐스러워 보이던지 차마 입에 넣기가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국물에 나무젓가락을 담그자 금빛 광채가 젓가락을 타고 나은이의 손까지 휘감는 것 같았습니다. 나은이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한 입 가득 넣었습니다. 달걀을 넣어 반죽한 듯 진하고 고소한 풍미가 혓바닥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젓가락질을 하는데 자꾸 무언가가 눈앞을 가리며 쿡쿡 찔렀습니다. 뭐야, 자꾸 눈앞에서 뭐가 아른거리지? 나은이는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손등에 닿는 건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 문득 고개를 든 나은이의 두 눈은 가게 안전신 거울에 그대로 가서 박혔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금빛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낯선 소녀가 바로 나은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라푼젤로 만들어주는 라면이었어. 다음날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은아, 너 대체 무슨 샴푸 쓴 거야? 머릿결 정말 예쁘다. 한 번만 만져봐도 돼. 아이들은 나은이 주위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사르르 가볍게 흩어졌다가 다시 차분하게 돌아오는 나은이의 머릿결을 보며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나은아, 고개를 이렇게 숙였다가 확 들어봐. 아니야, 가만히 서 있어봐. 내가 바람을 쏴볼게. 한 친구가 들고 있던 휴대용 선풍기를 가져다 대자 나은이의 긴 생머리가 바람에 아름답게 휘날리며 아이돌 뮤직비디오 같은 근사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오, 된다.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하굣길에도 나은이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걸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선글라스를 낀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학생, 남자가 내민 명함에는 ST 모델 에이전시 매니저 제임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혹시 헤어 모델 해볼 생각 없어? 머리카락만 나오는 모델이야. 마침 키즈 샴푸 광고가 들어와 있는데 학생이라면 아주 딱이겠어. 나은이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모델이라니. 늘 뻣뻣한 머리카락 때문에 놀림받던 미운 오리 새끼였던 내가? 마음 같아서는 당장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지만 나은이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부모님께서 생각 있으시면 이 번호로 꼭 연락 달라고 전해줘. 부탁할게. 주위에 있던 친구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매니저가 사라지자마자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대박. 나은이 이제 연예인 되는 거 아니야? 나은이는 쑥스럽게 웃으며 머리를 손으로 휙 넘겼습니다. 이대로 하늘로 날아올라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 뭐야. 나은이는 뒤로 물러서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점심시간 친구와 나란히 앉아 급식을 먹다가 긴 머리카락이 반찬으로 나온 빨간 오징어 볶음 소스에 푹 담가진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친구는 물티슈로 머리를 닦아주며 울상이 되었습니다. 나은이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머리가 너무 길어서 어쩔 수가 없잖아. 나도 계속 조심하고 있었다고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도 기다렸다는 듯 원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맞아. 너무 불편해. 차라리 머리를 하나로 묶든지 아니면 좀 올리고 다니면 안 돼. 나은이는 결국 식판을 들고 아무도 없는 테이블로 가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라푼젤 머리카락을 얻고 인기인이 되었지만
그 인기는 금세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은이의 머리카락은 자꾸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친구가 나은이의 머리카락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미술 시간에는 뒷자리에 앉은 아이의 수채화가 머리카락에 쓸려 엉망이 되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배드민턴 공이 무려 5개나 머리카락에 걸리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가장 소중하니까. 괜찮아. 뺨을 감싸는 머리카락의 감촉은 여전히 깃털처럼 부드러웠지만 나은이의 마음은 자꾸만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학원에 갈 시간, 엄마는 나은이의 가라앉은 기분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면서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나은아, 이번 토요일에 워터파크 놀러 갈까? 얼른 고개를 끄덕이려던 나은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니, 수영장 물이 머릿결에 안 좋대. 나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름다운 머리카락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마치 높은 탑에 홀로 갇힌 라푼젤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머리카락을 조금만 잘라보면 어떨까? 훨씬 편할 텐데. 엄마의 말에 나은이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다녀올게. 나은이는 머리를 손으로 휙 넘기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나은이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나은아, 엄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은이의 긴 머리카락이 통째로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에 낀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황급히 열린 버튼을 눌렀지만 고장이 났는지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파, 구해줘. 두피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나은이는 눈물을 쏟으며 허우적거렸습니다. 계단으로 올라오던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인 건 친구 새별이었습니다. 새별이는 학원 문을 열어젖히며 고함을 쳤습니다. 선생님, 나은이 머리가 엘리베이터 문에 끼었는데 문이 안 열려요. 학원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님, 관리소장님께 전화했는데 지금 멀리 계셔서 오시려면 3시간이 걸린대요. 일단 머리카락을 자를까요? 나은이는 너무 아파서 안 된다는 말도 다 뱉지 못하고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잘라주세요. 당장요. 원장 선생님이 가위를 가지고 와서 엘리베이터 문틈에 낀 머리카락을 싹둑 잘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은이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네, 내 머리. 어깨선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온 머리카락. 나은이는 잘려나간 머리끝을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슬프고 아쉬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했습니다. 마치 마법이 아니라 끔찍한 저주에서 풀려난 것처럼 말입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은 나은이에게 미용사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자를까요? 나은이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단발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25cm 넘게 잘라야 해요. 기부할 거거든요. 어머, 머리카락도 기부할 수 있나요? 나은이는 미용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아암으로 투병하는 아이들은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져 가발이 필요한데 그 가발을 만들 수 있도록 머리카락을 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요. 이렇게 예쁜 머리카락을 기부하면 아깝지 않아요. 나은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 때 자신을 도와준 친구 새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을요. 불행은 나누면 반이 되고 행복은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나은이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동화 속 라푼젤 공주가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요. 그건 단순히 머리카락이 길고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지닌 마법의 힘으로 아프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머리를 선물 받고 기뻐할 어느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며 나은이는 진심으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해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떠나보내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죠. 다음 이야기는 우리 곁을 떠난 소중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에서 시작됩니다. 만나게 해줘요. 그린 파게티입니다. 미안해. 엄마가 새로 사줄게. 필요 없어. 내 축구화 가져와. 가져오라고. 가람이는 신발장 앞에 주저앉아 발을 쿵쿵 구르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가람이의 낡은 축구화를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뒤축이 다 뜯어진 신발을 어떻게 신어? 상관없어. 할아버지가 사준 거란 말이야. 그 축구화는 가람이가 처음 축구부에 들어갔을 때 외할아버지가 사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람이가 손흥민 선수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거라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알았어. 아빠가 가서 찾아올게. 결국 아빠가 쓰레기장에 가서 축구화를 찾아오고 나서야 가람이의 울음소리가 그쳤습니다. 아빠는 엉망이 된 가람이의 마음을 달래주려는 듯 말했습니다. 가람아, 아빠랑 맛있는 거 먹고 올래? 가람이는 아빠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설 때쯤 아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빠의 표정이 순식간에 심각해졌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요? 바이탈은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가겠습니다. 의사인 아빠에게는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빠는 가람이를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가람아, 아빠가 지금 병원에 급한 일이. 돈 주고 가. 혼자 사 먹을게. 가람이가 손바닥을 내밀자 아빠는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얹어주고는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느라 늘 바쁜 아빠. 가람이를 낳을 때 큰 수술을 받아 몸이 약한 엄마. 그래서 늘 가람이를 챙겨준 건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난 겨울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람이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움에 코끝이 찡해오던 바로 그때 가람이의 눈앞에 낯선 가게가 나타났습니다. 무인라면 가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 한 그릇. 할아버지 짜장라면. 진짜 맛있었는데 가게 팻말을 본 가람이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캠핑을 좋아했던 할아버지는 늘 가람이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릴 위에 냄비를 올려 끓여주시던 그 짜장 라면의 맛은 세상 어떤 음식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먹을 수 없겠지. 가람이는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으며 가게 문 키패드에 4자리 숫자를 눌렀습니다. 3575. 할아버지 집의 비밀번호였습니다. 사무치오. 사무치게 그립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할아버지는 늘 그 비밀번호를 쓰셨습니다. 지금쯤 천국에서 할머니를 만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또록 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가람이는 홀린 듯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알록달록한 라면들 사이를 뒤적거렸지만 마음이 가는 라면은 없었습니다. 등을 돌려 나가려던 순간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나가려고 하니? 이 많은 라면을 두고 여기엔 제가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정말 그럴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볼래.